서울 외곽 쪽방촌의 골목길은 언제나 음침했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 늘어선 판잣집들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조차 희미하게 느껴졌죠. 이곳에서 서이담은 2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이담은 늘 그렇듯 작은 손수레를 끌고 나섰습니다. 폐지를 줍기 위해서였죠. 맑은 눈빛과는 달리 그녀의 옷차림은 초라했어요. 낡은 운동화에 여러 번 기워 입은 점퍼, 그리고 때가 묻은 청바지가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담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첫 번째 목적지인 아파트 단지로 향했어요. 분리수거함을 뒤지는 일이 부끄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7살 때 부모에게 버려진 후 이담은 여러 보호시설을 전전했어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진정한 보호를 받지 못했죠. 15살이 되던 해 결국 시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어요. 오전 내내 폐지를 주워 모은 후 이담은 근처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수입은 10,000원 정도였어요. 하루 생활비로는 빠듯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이었죠. 이담아, 오늘은 일찍 왔네. 고물상 주인 박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 동네에서 몇 안 되는 이담에게 친절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네, 오늘은 좀 많이 나왔어요. 이담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박 씨 앞에서만큼은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돈을 받은 후 이담은 작은 슈퍼마켓으로 들어갔어요. 김밥 하나와 우유 한 팩, 그리고 바나나 2개를 샀습니다. 오늘의 식사 전부였죠. 가끔은 음식점 뒤편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야 할 때도 있었지만 오늘은 그나마 운이 좋았어요. 저녁이 되자 이담은 자신의 보금자리인 작은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3평 남짓한 공간에 작은 침대와 전기밥솥, 그리고 낡은 옷장이 전부였어요. 창문 밖으로는 다른 쪽방들의 불빛이 점점이 보였습니다. 이담은 김밥을 조금씩 뜯어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의 화려한 불빛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자신과는 영영 닿을 수 없는 세계라고 생각했죠. 밤이 깊어지자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담은 얇은 이불을 끌어올리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런 날이면 특히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울어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죠. 내일도 또 살아내야 했으니까요. 비는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담은 잠들려고 했지만 빗소리가 너무 커서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죠.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비명 소리까지요. 이담은 깜짝 놀라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골목 입구 쪽에서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 옆에 서 있었는데 곧바로 속도를 내며 도망쳤어요. 명백한 뺑소니 사고였죠. 이담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른 사람 일에 끼어들면 괜히 문제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쓰러져 있는 남자를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이담은 재빨리 밖으로 나가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죠. 이담은 서둘러 자신의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비에 젖지 않도록 자신의 우산으로 남자를 가려주기도 했죠. 환자가 어디 있나요? 10여 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담은 상황을 설명하고 남자를 구급차에 태우는 것을 도왔어요. 신고해 주신 분이 함께 가시겠어요? 환자 신원을 모르니까 어떤 연락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요. 구급대원의 말에 이담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에게 연락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너무 안쓰러웠어요. 네, 함께 갈게요. 병원까지 가는 길에 이담은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옷차림도 고급스러웠죠. 정장 양복에 비싼 시계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의료진들이 남자를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이담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환자와의 관계를 물어봤지만 이담은 그저 지나가다 발견한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갑에서 신분증을 찾았는데요. 장우현 씨라고 하네요. 연락처도 있으니까 가족들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간호사의 말을 들은 이담은 안도했어요. 이제 가족들이 와서 돌봐줄 테니까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뇌진탕으로 인해 의식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어요. 이담은 자신의 연락처를 간호사에게 남겼습니다. 혹시나 해서였죠. 그리고 조용히 병원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담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장우현이라는 남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무사히 깨어나길 바랐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이담은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쪽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이담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자꾸만 쓰러져 있던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담은 평소와 다름없이 폐지를 주우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후 2시쯤 쪽방촌 입구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2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담은 폐지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이런 동네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들이었죠. 곧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이담 씨를 찾고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이 근처에 있던 박 씨에게 물어봤어요. 박 씨는 당황하며 이담이 있는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담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뭔가 잘못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걱정됐죠. 하지만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이담 씨시죠?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태도가 매우 공손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이담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장그룹 비서실의 김정호라고 합니다. 며칠 전 저희 부회장님을 구해주신 분이시죠? 장그룹이라는 이름에 이담은 놀랐어요. 텔레비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대기업 이름이었거든요. 부회장님이요? 혹시 장우현 씨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의식을 회복하시면서 은인을 꼭 찾아달라고 하셨어요. 병원에 연락처를 남겨주신 덕분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정호의 설명에 이담은 안도했어요. 장우현이 깨어났다니 다행이었죠. 그런데 왜 저를 찾으신 거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은혜를 갚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께서도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세요. 지금 모시고 가도 될까요? 이담은 망설였어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으로 그런 대단한 분들을 만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는 친절하게 말했어요. 이담은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1시간 후, 이담은 서울 중심가의 특급 호텔에 있었어요. 꿈만 같은 일이었죠. 호텔 직원들이 그녀를 귀빈처럼 대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호화로운 스위트룸이었어요. 그곳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장우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해 보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장우현은 이담을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이담은 어색해하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만약 그때 도움을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장우현의 진심이 담긴 말에 이담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위험 있는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장우현이 아버지라고 소개한 장그룹 회장 장태성이었습니다. 이분이 우연이를 구해주신 분이군요. 장태성은 이담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대기업 회장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이담은 당황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장태성의 정중한 태도에 이담은 더욱 당황했어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우현 씨가 무사하시다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이담의 순수한 대답에 장태성은 감탄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놀라웠어요. 그래도 며칠 동안 여기서 머물러 주시면 안 될까요?
제대로 된 감사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장우현도 아버지의 말에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최소한 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요. 이담은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진심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며칠만 머물러 보겠어요. 그날부터 이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이 신세계였어요. 푹신한 침대, 깨끗한 욕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까지요. 다음 날, 장 회장은 이담을 백화점으로 데려갔어요. 옷을 사주겠다고 했죠.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이담이 사양하자 장태성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인에게 예의를 갖추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결국 이담은 새 옷을 받게 됐어요. 처음 입어보는 고급 옷들이었죠.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는 장 회장의 자택으로 초대받았어요. 강남의 대저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장 회장의 가족들을 만났죠. 이분이 우연히를 구해주신 서이담 양입니다. 장태성이 소개하자 부인 정미숙이 나왔어요. 겉으로는 반갑게 인사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연히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정미숙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그때 계단에서 내려오는 젊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장우현의 조카인 장하은이었어요. 26살의 하은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장그룹 전략기획실에서 일하는 엘리트였죠. 안녕하세요. 하은은 차갑게 인사했어요. 이담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어요. 이담은 처음 보는 서양 요리들에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렸죠. 편하게 드세요. 장우현이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하지만 하은의 시선은 계속 차가웠습니다. 이담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하은이 물어봤어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그냥 이런저런 일을 해요. 이담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폐지를 줍는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이런저런 일이요? 구체적으로 뭔가요? 하은이 계속 물어봤어요. 이담은 점점 위축됐습니다. 하은아, 그만해. 장우현이 조카를 제지했지만 하은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담은 호텔방에서 복잡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동안 꿈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하은의 차가운 시선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담은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우현과 장태성의 따뜻한 마음만큼은 진짜였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며칠 후 장우현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담은 이제 원래 생활로 돌아갈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장 회장은 조금 더 머물러 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이담은 호텔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언젠가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장하은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 차갑게 변했어요. 이담을 볼 때마다 의심스럽고 불쾌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봐야겠어. 하은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몰래 사설 탐정에게 의뢰했습니다. 이담의 과거를 조사해달라고요.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하은은 그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조사 보고서에는 이담의 모든 과거가 적혀 있었어요. 고아 출신의 쪽방촌 거주, 폐지 수집으로 생계 유지, 그리고 18살 때의 절도 전과까지요. 하은은 곧바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죠. 아버지, 할아버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니? 장태성이 물어봤습니다. 서이담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실상이 좀 충격적이에요. 하은은 조사 보고서를 꺼내며 말했어요. 하은아, 은인에 대해 그런 식으로 조사하는 게 맞니? 장우현이 불편해했지만 하은은 계속했습니다. 고아 출신의 쪽방촌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절도 전과까지 있어요. 이런 사람을 집에까지 들이시는 게 맞나요?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정미숙은 안도하는 표정이었고 장우현은 충격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히를 구해준 건 사실 아니냐?
장태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그렇지만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집안에 접근하려는 의도 말이에요. 하은의 말에 가족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이담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이담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하은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조사 보고서를 이담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담이 서류를 보며 물어봤어요. 당신에 대한 조사 결과예요. 고아 출신의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우리 집에 붙어 있었던 거군요. 하은의 냉정한 말에 이담은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가장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모두 드러난 거였죠. 그게 저는 이담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변명할 수도 없었고 부인할 수도 없었거든요. 역시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속셈으로 우리 삼촌에게 접근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우연이었어요. 이담이 간신히 말했지만 하은은 믿지 않았어요. 거짓 신분으로 재벌가에 붙어서 뭘 얻으려고 했는 거죠? 돈? 아니면 결혼? 하은의 모욕적인 말에 이담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은아, 그만해. 장우연이 말렸지만 하은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을 집에 두시면 안 돼요. 언제 뭔 일을 칠지 몰라요. 결국 이담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이담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방으로 돌아가서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이담이 호텔을 떠난 후 장 회장의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장우연은 하은의 행동에 화가 났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담 씨를 찾아봐. 장우연이 김정호에게 지시했어요. 네, 부회장님. 하지만 이담은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원래 살던 쪽방촌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이담의 소식은 없었어요. 장우연은 의식을 회복한 후 계속 이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은의 폭로로 인해 이담이 상처받고 떠났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어요. 아버지, 이담 씨를 꼭 찾아야 해요. 장우연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은이가 너무 심하게 했어. 장태성도 후회하고 있었어요. 이담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녀의 순수한 마음만큼은 진짜였거든요. 그날 밤 장태성은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봤어요. 30년 전 자신이 가난했던 시절 사랑했던 연인의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아. 장태성은 그리운 듯 사진을 바라봤어요. 김수진은 그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사진 속의 수진은 23살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맑은 눈빛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장태성은 문득 이담의 눈빛이 수진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장태성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담의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그리고 수진의 사진과 비교해봤습니다. 눈빛뿐만 아니라 코와 입모양까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 흡사했습니다. 김비서. 장태성은 서둘러 김정호를 불렀어요. 네, 회장님. 서이담의 출생신고서를 구해와. 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해. 알겠습니다. 다음 날 김정호가 가져온 서류를 본 장태성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담의 어머니 이름이 김수진이었던 거예요. 이럴 수가. 장태성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담이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어. 장태성은 즉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담을 찾아야 했어요. 며칠 후 드디어 이담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서울역 근처의 노숙인 보호소에 있었어요. 호텔에서 나온 후 갈 곳이 없었던 이담은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죠. 장태성은 직접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보호소 앞에 멈추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서이담 씨 계세요? 장태성이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네, 안에 계시는데. 누구시죠? 만나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잠시 후 이담이 나왔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회장님, 왜 이런 곳까지? 이담은 놀라며 말했어요. 이담아. 장태성은 처음으로 이담을 편하게 불렀어요. 네.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 장태성의 진지한 표정에 이담은 따라 나섰어요. 차 안에서 장태성은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을 아니? 사진을 본 이담은 깜짝 놀랐어요. 이건 엄마 사진이에요.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죠? 역시 그랬구나. 장태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담아,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담은 귀를 의심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의 어머니 김수진과 나는 30년 전 연인 사이였다. 하지만 내가 가난해서 결혼하지 못했어. 수진이 떠난 후 임신 사실을 몰랐단다. 장태성의 설명에 이담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럴 리가.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고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99.9% 친자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장태성은 이담을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미안하다, 내 딸아. 이렇게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하다. 이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만난 거였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장태성은 즉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요한 발표를 해야 했거든요. 모두 모였군. 장태성이 거실에 모인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장우현, 정미숙, 그리고 장하은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신지. 정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서이담에 관한 일이다. 장태성의 말에 하은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또 그 여자 이야기예요? 이미 쫓아낸 일인데. 하은아, 입 다물어. 장태성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평소와 다른 엄한 목소리에 하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이담은 내 딸이다. 장태성의 폭탄 발언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죠. 네. 뭐라고 하셨어요? 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 이담이는 분명히 내 친딸이야. 장우현은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이 감사하게 여겼던 은인이 이복 동생이었다니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은이 화가 난 듯 소리쳤어요. 너는 내 손녀고 이담이는 내 딸이다. 그것뿐이야. 말도 안 돼요. 갑자기 나타난 거지 여자가 저희와 같은 급이라고요? 하은의 말에 장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은아, 지금까지 내가 이담이에게 한 행동들을 생각해봐라. 부끄럽지 않니?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신분을 속이고 들어온 건 그 여자잖아요. 신분을 속인 게 아니라 몰랐던 거다. 나도 몰랐고 이담이도 몰랐어. 장태성은 가족들에게 이담의 어머니 김수진과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젊은 시절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딸의 존재까지요. 이제 이담이를 집으로 데려올 거다.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해. 정미숙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의붓딸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이담이가 동의할까요? 우리가 그동안 한 행동을 생각하면. 장우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다. 장태성은 다시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도 함께였어요. 이담은 보호소 마당에서 다른 노숙인들과 함께 식사 준비를 돕고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담아. 장태성이 부르자 이담이 뒤돌아봤어요. 가족들이 모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모두 왜 오셨어요? 너를 데리러 왔다. 집으로 가자. 장태성의 말에 이담은 머뭇거렸어요. 전 여기가 좋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고. 이담아, 넌 이제 장그룹의 딸이다. 해야 할 일이 많아. 그때 하은이 앞으로 나섰어요. 이담 씨. 아니, 이담. 하은은 어색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하은의 사과에 이담은 놀랐어요. 그동안 그렇게 차갑던 하은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하은 씨도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이담의 너그러운 대답에 하은은 더욱 미안해졌어요. 장우현도 다가왔어요. 이담 미안해. 내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오빠. 아니, 우현 씨는 잘못이 없어요. 이제 오빠라고 불러도 돼. 우리 남매니까. 장우현의 따뜻한 말에 이담은 눈물이 났어요. 정미숙도 어색하지만 다가왔습니다. 이담아, 엄마라고 부르기는 어렵겠지만 가족이 되자. 이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 꿈꿔왔던 가족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정말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다, 내 딸아. 장태성이 이담을 끌어안았어요. 드디어 잃어버린 딸을 찾은 거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이담은 이제 장이담이 되어 있었어요. 장그룹 복지재단의 대표직을 맡고 있었죠. 오늘도 보호소 방문이시군요. 비서 김민정이 스케줄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네, 새로 생긴 청소년 쉼터도 둘러봐야 해요. 이담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액세서리보다는 실용적인 것들을 선호했죠. 고급 승용차가 노숙인 보호소 앞에 멈췄어요. 1년 전 이곳에서 지냈던 이담이 이제는 후원자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이담 양, 오셨군요. 보호소 소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5분 정도 계세요. 모두 어려운 사정들이에요. 이담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의 사연을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자리도 찾아드리고 임시 거처도 마련해 드릴게요. 이담의 따뜻한 말에 사람들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이담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재단 대표로서 격식을 차릴 수도 있었지만 이담은 여전히 사람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지냈어요. 이담 씨는 정말 다르시네요. 다른 재벌들과는 달라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곳에서 지낸 적이 있거든요.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오후에는 새로 설립한 청소년 쉼터를 방문했어요.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었죠. 언니, 진짜 재벌이에요? 16살 소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어요. 그런 거보다 중요한 건 너희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 이담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공부도 도와주고 상담도 해주면서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런 일을 하시는 재벌분은 처음 봐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 장우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고생했어, 이담. 오빠는 회사 일 때문에 더 힘들 텐데요. 남매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아버지가 이담 일로 정말 자랑스러워하셔. 전 그저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돈과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변하기 마련인데 넌 변하지 않았어. 식사 후 이담은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벽에는 어머니 김수진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이담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담아, 나야. 장태성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안 주무세요?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장태성은 딸 옆에 앉았어요. 1년 전 널 찾았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그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 너의 어머니가 정말 잘 키웠구나. 어머니도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이름을 계속 부르셨거든요. 장태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하다, 이담아. 정말 미안해. 아버지, 저 행복해요. 이렇게 가족이 생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요. 다음 날 아침, 이담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재단으로 출근했어요. 오늘은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거든요.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담의 제안에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회의가 끝나고 이담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1년 전 폐지를 주우며 바라봤던 똑같은 하늘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어요. 대표님, 방금 보호소에서 연락 왔는데요.
새로 오신 분이 대표님을 찾으신다고 해요. 저를요? 누구시죠? 잘 모르겠는데 꼭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이담은 궁금해하며 보호소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예전에 같은 쪽방촌에서 지냈던 할머니였습니다. 이담아, 정말 너구나. 할머니는 이담을 알아보고 기뻐했어요. 할머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살던 곳이 재개발돼서 갈 곳이 없어졌단다.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 이담은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했던 소중한 인연이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그날 이담은 할머니를 위한 새로운 거처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요. 1년 전 그 비 오는 밤, 쓰러진 장우현을 구했던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신분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었죠. 이담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구해준 남자는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인생을 구원해준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